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 이슈 전파사 7월 3일 목요일 셔터문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 양승준입니다. 오늘 이슈 전파사 1부는 인물 전파사로 꾸려지고 2부엔 여의도 브라더스 출동하는데요. 1부에서 오늘 먼저 전파할 인물 드라마 좀 보신다 하는 분들 아마 오늘 이분 격하게 반갑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답하라 1988부터 미스터 션샤인,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눈물의 여왕까지 최근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신드롬 일으킨 한류 드라마에 빠짐없이 이분 등장했는데요. 최근 화제 속에 종방한 미지의 서울, 여기에서도 이분 존재감 막강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변호사 역을 맡아서 박보영 그리고 박진영 궁지에 몰아넣어서 시청자 간담 서늘하게 했던 이분, 오늘 임철수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배우님. 네, 반갑습니다. 임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진짜요? 들어보니까 오늘 유튜브 라이브 처음이시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나요? 맞아요. 옛날에 그 보이는 라디오 살짝 한번 해봤어요. 라디오에서? 네, 보이는 라디오. 네. 유튜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해봤던 경험은 있는데 네. 이렇게는 또 처음이네요. 또 잠깐 방송 전에 임철수 배우님이랑 얘기를 좀 나눴더니 가족분 중에 심지어 일본에 살고 있는 이모님께서 저희 이슈 전파사 구독자시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아마 지금 일본에서 오늘 우리 임철수 배우님 이모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저희 이슈 전파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임철수 씨가 지금 워낙 히트작에서 신스틸러로 많이 나와서 저분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어렵게 자리에 주셨으니까 그간 하지 못하셨던 말씀 좀 재밌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워낙 이제는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종방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지의 서울 그 방송하면서 주위에 높아진 관심 덕분에 조금 겪은 재미있는 해프닝,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사실 그 미지의 서울 방영한 이후에는 네. 다음 작품 준비 때문에 이제 좀 그 스터디 위주로 하고 진짜 좀 반에서 오래 있었고 네. 자주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사실. 그거 만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기를? 이제 또 다음 스텝을 네. 가야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재밌는 에피소드는 기억나지 않지만 네. 동네에 이제 저를 원래 알아봐 주셨던 분께서 네. 항상 작품 끝나면 뭐 잘 봐주셨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이입을 너무 하셨는지 네. 약간 뭐 왜 그러세요? 호수한테? 막 이렇게 그랬고 그런 반응이 또 처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네. 이제 밝고 유쾌한 캐릭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보통은 이제 너무 잘 봤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 주시는데 이게 장난식이죠. 네. 혼 아닌 혼은 안 적이 있었어요. 왜 호수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죠. 그 보통 악역은 아니지만 주인공 네. 약간 궁지에 몰아넣는 분들, 시청자 과몰입하신 분들, 왜 그래요? 막 흘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재밌는 또 감사한 반응을. 근데 저 좀 듣다가 임 배우님 말씀 듣다가 좀 흥미로웠던 게 스터디를 하신다고요? 네네네. 지금 무슨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 오이나라는 그 연기 선생님이 있는데 네. 배우이자 뭐 작가이자 연출이자 네. 저랑 오래된 사이인데 네. 이제 제가 대본을 이제 한번 들고 가서 네. 한번 놀다가 한번 봐라. 네. 좀 조언 좀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너무 좋았던 거죠 그 대화가. 네. 그래서 자꾸 찾게 되는데 이제 제가 미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돈 내고 하겠다. 정식으로 배우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한 8작품? 그 친구랑은 이제 뭐 특별 출연부터 시작해서 네. 전체 리딩 전 뭐 어떤 짧게 나오든 길게 나오든 다 그분과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한 지 꽤 됐죠. 어느 스터디 멤버가 어떻게 돼요? 이건 개인 레슨이고요. 개인 레슨이에요? 예, 그룹도 있는데 전 그룹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 예. 개인을 1대1로. 아니 지금 사실 지금 올해로 연기 21년 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짬 좀 되는 배우인데 네. 아니 연기 스터디를 왜 하세요? 이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이게 네. 작품을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네. 이제 작품을 받아 보면 제안을 주시면 이럴 것 같다라는 어떤 추측이 생기고 이제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작품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진심으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연기력이 줄어들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노하우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작품 봤을 때 이런 캐릭터 오케이. 익숙해지는 예, 게 예. 두려운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와. 근데 스터디는 근데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배우분들 중에서도 예, 그렇죠.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미지의 서울로 이거 좀 만끽해야 되는데 방구석에 앉아서 지금 스터디를 하셨다고. 아니 거의 무슨 연기과인 거잖아요 지금 1대1 개인으로 받으시는 네네네네, 거면 맞아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거는 이제 제 일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일정에 따라서. 뭐 많게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야 되게 조율을 흥미롭네요. 합니다. 저는 사실 임철수 배우님 하면은 드라마 빈센조에서 폴짝 뛰어올라서 송중기 씨한테 폭 안겼던 그 방정 맞은 모습이 제일 가장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임철수 배우 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밝고 유쾌한 캐릭터라고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번 미지의 서울에서는 180도 달랐잖아요. 굉장히 선 굵고 냉혈한인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갑자기 이미지 변신을 한다고? 이게 그러면 어떤 배우만이 또 나름 이렇게 변화를 택한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이런 배역을 맡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안을 처음 주셨을 때 감독님께서 이제 처음에 4부까지 보고 이제 미팅을 했죠. 그렇죠. 4부까지는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제 역할에 대해서 그랬다가 이제 만나는데 감독님께서 철수 씨의 단단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사실 실제 성격은 밝고 유쾌한 캐릭터를 많이 맡지만 실제 성격은 그거보다 좀 차분하고 좀 진중한 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또 좋았죠. 맞아요. 저의 이충구란 역할과 진중한 편 빼고는 다 담은 점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시작이 된 거였는데 네. 그 진중하다는 그 교집합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주셨고 네. 되게 짧은 시간 회사와 같이 진짜 열심히 읽고 되게 빠르게 하겠다고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근데 막 연기 변신을 해보자 이런 것 때문에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4부까지 그렇게 연기 변신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았어서 네. 그런 욕심보다는 글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 책이. 책이. 네네. 지금 잠깐 극중 배역과 닮은 점 진중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비슷한 점으로 집요함을 꼽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어떤 점에서 임변이 좀 많이 집요하신 편인가요? 뭐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집요함은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본이 나오면 결말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결말을 선택해가는 과정에서 선택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가지수가 너무나 많게.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가지를 타면 다른 라인도 달라지게 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해도 이제 질감이 달라지잖아요. 그 가지수 때문에 진짜 그 집요하게 막 그게 어려워요. 매번 그렇진 않은데 네. 그 가지수가 너무 많은 인물이면 막 잠도 못 잔 적도 너무 많고 아니면 하다가 잔 적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렇게 집요함이 생길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열심히 다 하세요. 네. 집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약간 집요함이 결국은 캐릭터에 따지면 디테일한 몰입이잖아요. 근데 네. 드라마를 계속 보다가 그러니까 이충구 변호사가 정장을 메고 오는데 이 타이가 유독 그 매듭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것도 뭔가 좀 사람 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되게 많이 준비한 부분이고 진짜요? 저 의상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도 남자니까 넥타이를 매는데 사실 그게 요즘 유행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데 유독 너무 꽉꽉을 넘어서 너무 작게 매듭이 돼 있어서 저게 좀 캐릭터를 저는 옥죄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네, 너무 잘 봐주셨어요. 너무 좀 너무 특별한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이제 이 작품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넥타이를 멜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이제 평범하게 그냥 입고 다니니까. 근데 3피스 그러니까 옷과 넥타이와 이 카라 빛나는 구두 이런 것들이 어떤 방어 기제에서 시작된 충고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그 넥타이 매듭은 어떤 아집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 닫혀 있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칼 같은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셔츠의 카라랑 라펠 이런 것도 다 뾰족뾰족하고 좀 맞아요. 이제 되게 날서 있고 각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과 너무 많이 상담하고
잘 만들어 주셔갖고 이제 성격이 많이 반영이 됐죠. 그거 설정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너무 알아봐 주니까 너무 기분 저 좋은데요. 사실 위지의 서울 저도 시청자들이랑 같이 이 친구에 좀 과몰입해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눈여겨 좀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드라마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네. 드라마 속 연기하신 이충구 변호사가 다리가 좀 불편해요. 사회적 약자죠. 보통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늘 약자 편에만 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착하기만 할 것 같은데 이 드라마는 그런 선입견을 완전 깨요. 네. 그래서 약자이지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의 모습을 보면 보통 배우들이 그런 캐릭터를 연기할 때 내 경험 그런 것들을 좀 투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약자 혹은 의리지만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의 설정을 어떻게 보면 내 경험에 비춰서 어떤 경험에 비춰서 조금 끌어내서 좀 몰입하고 연기하려고 했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우리 살다 보면 다 한두 번씩 다 그쵸. 더 많을 수도 있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제 경험으로 또 이것도 작품마다 다른데 네. 경험에 비춰서 이제 캐릭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상상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그 전사를 통해서 많이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전사를 통해서 이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닫아야 됐던 감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뭐 그게 방어 기제에서 시작될 수도 있었을 거고 성공하는 거 이기는 것을 위해서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감각들을 닫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성주의자적이고 결과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이 친구의 입장에서 많이 좀 대입을 해서 그렇지 제가 제 경험을 막 일부러 찾아서 넣거나 한 부분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캐릭터도 이 친구는 이런 캐릭터야라기보다 현장에서 상대방과 이 상황 속에서 제 사고에 의해서 현장에서 제 성격이 결정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했어요. 즉흥적으로 이제 내 성격을 지금 부여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 두고 캐릭터를 이렇게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작업을 접근을 했습니다. 네. 저 오늘 임철수 배우님 오신다고 해서 SN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 반응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인상 깊었던 반응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호수를 보는 눈빛과 미래를 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수는 안 보신 시청자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박진영 씨고 미래는 박보영 씨잖아요. 근데 이 눈빛이 다르다라는 건 결국 그만큼 임철수 씨가 극 중에서 직장 후배인 호수를 집중해서 바라봤던 얘기고 그 눈빛을 시청자가 캐치했다는 건 그만큼 임철수 씨의 눈빛 연기에 몰입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임철수 씨 하면 이 그렁그렁한 눈빛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 눈빛으로 카메라 앞에 설 때 혹은 일상에서도 덕본 일이 좀 많지 않나요? 덕본 일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공연을 할 때 그런 말씀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공연은 이제 매체랑 다르게 극장이 크니까 빛이 세요. 그렇죠. 그렇죠. 빛이 센데 제가 좀 눈이 평소에도 약간 촉촉한 네, 편이긴 해요. 네, 진짜로. 근데 이제 그래서 반사가 이제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떤 감정적인 씬이 있을 때 네. 더 감정적으로 가신다거나 좀 맞아요. 부끄럽긴 하지만 네. 그런 말씀 들으면 근데 그렇게 공연 보신 분이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분이 그때 너무 슬프셨죠. 그래도 슬프긴 슬펐는데 더 잘 봐주시는 그것도 덕이겠죠. 네. 근데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눈이 좀 그리고 만약에 뭐 되게 진지할 때도 네. 슬픈 신이 아니라 진지할 때도 희번떡이는 눈도 이제 잘 반사가 되니까 맞아, 더 맞아. 희번떡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광기 같았고 어려 보이고. 예, 그래서 그게 덕이겠죠? 예. 맞아요. 아, 네. 그 참 창피하긴 했어요. 이게 진짜 더 그들이 보신 것보다 더 했었어야 됐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내가 곤궁에 처했을 때 이 불쌍한 눈빛으로 뭔가 위기를 모면했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한테 혼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려서도. 네, 어머니한테 혼날 때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녹으셨을까요?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작용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혼날 때. 임배우님 지금 이 눈빛이나 뭐 눈매 이거는 부모님 중에서 어느 분을 좀 닮으신 거예요? 신기하게 두 분 다 아 그래요? 너무 똑같아요. 눈은 정말 똑같아요. 눈만 보면 정말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똑같을 정도. 네, 당연히 똑같습니다. 부모님한테 좀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 다 이렇게 네. 받으셨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오면서
임 배우님 어떤 분이냐라는 걸 좀 업계를 좀 취재를 해봤더니 굉장히 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전에 했던 말을 찾아보니까 사람들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안 좋은 작품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미지의 서울 보면서 저도 아 배우들의 참 합이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겨울에 촬영하셨는데 네. 그렇게 고생하면서 찍을 때 동료 배우들과 가장 기억에 남았던 추억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재밌는 얘기 좀 들려주신다면. 일단 얼마 전에 박진현 배우가 저한테 위스키 사준 게 참 좋은 아! 추억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 칭찬을 하신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리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물이 그 많은 인물을 만나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호수랑 제일 많이 만났고 그 현장에서 이제 동선의 제약도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 이제 저랑 호수랑 대척점에 이뤘을 때 씬들 보면 3분도 넘어가는 씬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둘이서만 대화하는데 3분은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근데 동선도 없고 이제 어쩔 수 맞아요. 없이 그럼 이제 이 소통을 통해서만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래서 액션하면서 같은 씬이라도 컷마다 좀 다르게 가보려고 되게 네. 노력을 했어요. 즉흥성을 아. 좀 살아있게 해보고 싶어서 계산하지 않고 진영 배우와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무 계산 없이 컷마다 일부러 좀 다르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또 진영 배우가 제가 아까랑은 이렇게 봤는데 아까 이렇게 보면 좀 다른 걸 캐치해서 또 이용하고 또 진영 씨도 그렇게 하고 이런 즉흥성들이 많이 보이진 않으셨겠지만 저희끼리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랬구나. 그 소통 과정들이 되게 큰 추억이고 그 중간중간에 감독님의 좀 엄청난 디렉션이 있거든요. 아, 예. 진짜 허를 찌르는 디렉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만. 어딩은 정확히 기억 안 네. 나지만 되게 긴 씬이 있었는데 네. 그 중간쯤에 저랑 진영 배우한테 사람이 이런 면도 있지 않나? 뭐 어딩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그랬을 때 저랑 진영 배우가 그걸 듣고 뒤가 그 디렉션 하나로 다 바뀐 경험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그거 완전 그러면 애드립으로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렇죠. 옮겨야 되는 같은 거잖아요. 대본 안에서 네. 저희는 애들이 하나도 안 했거든요. 네. 그 진짜 중요한 코멘트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재산이자 추억이죠. 진짜 그렇네요. 그런 순간 계속 좀 오래 느끼고 싶었어요. 분량을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아니 두 분이 근데 약간 되게 체격이나 얼굴도 그렇고 되게 형제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왜요? 뭐 사연이 있나요? 또? 아니요. 진영 씨 팬분들한테 혼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잠깐 생뚱맞은 질문 하나 드리면 박진영 배우가 위스키 선물하셨다고 그랬는데 술 좀 드시나요? 네, 간혹. 이제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제가 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 진영 씨를 만났었는데 네. 친해졌었어요. 아, 근데 그때 제가 언뜻 그게 맛있었던 것 같아를 말했던 건가? 왜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그걸 귀담아 듣고 근데 그게 촬영 전이었거든요. 야 대단하네 박진영 배우도. 그게 맞다면요. 근데 진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그때 말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면 정말 더 감동이 있네요. 제가 나중에 박진영 배우를 만나게 되면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여러 역 맡으셨어요. 잠깐 네, 얘기를 네. 해주면 놀아주는 여자에서 건달로 나왔고 정숙한 셀지에서 정말 철딱선이 없는 애처가 나오셨고 환원에서 우리 마이 선생 도사로 나오셨고 네. 미스터 션샤인에서 독립운동가 의병으로 나오셨어요. 배우들 다 물론 다양한 배역을 하죠. 그런데 임철수 배우처럼 건달을 했다가 이렇게 곰살 맞은 애처가 이렇게 극과 극 연기를 하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소화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극과 극 다양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배경 밑거름이 뭘까? 이것도 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다 글이 너무 좋고 네. 상대방이나 배우분들도 너무 좋았던 작품이었는데 밑거름은 어떤 배우 그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작품을 준비하면서 지금 오이나 연출위원도 같이 어떤 작품을 준비할 때도 결국 사람에 다 맞닿아 있는 외계인을 연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맞닿아 있는 것들에서 시작을 하고 뭐 다르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이 그냥 이건 있어요. 공통된 거는 연기는 전 잘 모르지만 네. 저한테서 생성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외부에서 아. 외부에서 상대방에 의해서 이 상황 안에서 그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밑거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형용사적이지 않고 동사적인 것들로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을 뿐이지 네. 극과 극을 다르게 이렇게 한다 그런 뭐 욕심도 없고 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실. 사실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밑거름을 삼아서. 네. 응팔 출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임철수 선생님 나온다고 해서 이틀 전에 신원호 감독한테 연락을 했어요. 직접 연락했어요. 그래서 정말요? 왜냐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동룡이 이동희 네. 씨 운동화 뺏는 고교 죄송합니다. 양아치로 나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뭐 같이 작업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디션 보셨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선한 인상이시잖아요. 네. 근데 왜 불량 학생으로 캐스팅했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그때 그냥 무섭기만 한 깡패보다는 골개미, 그러니까 반전 유머나 해악 있는 배우를 찾다가 철수 씨가 그랬고 여러 느낌을 갖고 있어서 캐스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네요. 그러니까 끝난 지 한참 됐는데. 그래요? 그때 오디션 때 기억나세요?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초반이기도 했고 긴장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 사실 오히려 맞아요. 너무 편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지만 네. 저는 또 긴장했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 듣네요. 네. 이 비하인드를. 그래도 신원호 PD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임철수 씨 약간 평소에도 반전 유머 좀 있으시는 분인가? 주위에서 그런 얘기 좀 많이 좀 들으세요? 저는 실제로는 좀 더 차분하고 좀 진중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밝고 유쾌한 캐릭터를 좀 많이 맡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봐주신 분들은 실제로 만나면 생각보다 좀 진중하시고 차분하시네요라고 좀 듣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친구들끼리 있을 땐 또 한없이 아이가 되고 까불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막 엄청 유쾌하고 막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근데 그 비하인드를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신 게 좀 너무 감사하네요. 저 처음 들었어요. 이게 그래요? 10년 전에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이게 많이 알려진 배우는 아, 아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직접 전화까지 네, 하셔서 전화해서 저 보여드렸어요. 카톡. 와,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기를 2004년 연극 갈매기로 데뷔를 하셨어요. 근데 네. 보통 많은 분들은 있지만 대학로에서 연기할 때 다들 고생하시잖아요.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근데 네네. 극한 알바를 좀 하셨더라고요. 네. 공연장 밖에서 인형탈 쓰고 어린이들에게 솜사탕 파는 일을. 솜사탕. 인형탈 알바 정말 힘든데 그때 좀 어떤 심정으로 좀 하셨는지. 그때 옛날에 이 인터뷰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 인형은 웃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웃고 있지 않았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또 지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게 되게 힘들었는데 정말 다 온몸이 젖을 정도로 이제 그 한여름이었어 갖고 맞아요. 근데 그 솜사탕도 너무 맛있었고 끝나고 네. 남은 거 먹는 솜사탕도 너무 맛있었고 되게 좋은 아까 말씀하셨던 밑거름 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생각이 그때랑 또 바뀌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알바도 참 많이 했죠. 하셨죠? 예. 어떤 것 좀 하셨어요? 저 뭐 신문 배달? 와, 신문 배달도 하셨어요? 그럼요. 신문 배달 그리고 여기 살짝 뭐 나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햄버거집 뭐 네. 알바나 이제 어린애들 이렇게 자연 체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짱구 선생님이라는 명찰을 달고 이제 인솔하면서 아. 미끄럼틀 태우고 모종 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 몇백 명씩 막 이제 네. 순환해서 오는 그 알바도 한여름에 했었는데 그것도 정말 재밌었고 힘들었는데 정말 재밌었고 뭐 그런 알바 무대 콘서트 그 소품 나르는 알바도 네. 했었어요. 그 이제 무대 중간에 무대 전환수도 했었고 와. 레드라는 연극 공연할 때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공연인데 그때 무대 전환수로 네. 또 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강신일 선생님과 그 명령기를 볼 수 있었죠. 뒤에서만. 근데 앞에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근데 진짜 그 대본을 갖고 같이 공부도 하고 되게 항상 힘들었지만 다 좋았던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댓글이 너무 많아서 좀 안 읽어주시나 봐요. 서운해요 막 이랬는데 좀 전에 제가 재밌는 게 21년 차인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너무 동안이셔서. 근데 좀 전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고급필 배우랑 친하세요라는 댓글이 좀 위로 올려주세요. 규필이 형님요? 네, 그게 있었어요. 네, 규필이 형 친하죠. 어떤 뭐 평소에 많이 네, 이제 근처에 살기도 했고 집이 네. 지금은 살짝 멀어졌지만 네. 사랑의 불시착 때도 그랬고. 맞아요, 두 분 너무 웃겨. 예, 사석에서도 공연 보면서도 많이 만나서 네. 이제 자리도 가졌었고 이제 집도 근처인 걸 나중에 알아서 집 근처에서도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었죠. 되게, 되게 좋아하는 형이에요. 되게. 그러셨구나.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도 말했지만 한류 콘텐츠에 정말 많이 출연하셔서 네. 이제는 인지도도 많이 쌓고 그런데
박혜수 씨랑 최성원 배우랑 친하시잖아요. 네네. 그때 나온 예능을 하나 봤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셋 중에 오디션 제일 많이 본 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오디션 보는 족족 붙었을 것 같은데 아니 네. 그렇게 많이 처음에 오디션 떨어지셨어요? 제가 한 7, 80개까지 세다가 말았는데 어느 너무 유명하신 배우분께서 TV에 나오셔갖고 100개 넘은 걸 말씀하신 거 보고 난 이제- 그냥 세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이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더 이상 안 셌었고 물론 그 와중에 붙은 작품도 있었지만 정말 잠깐 나가는 역할이어서 감사했지만 그때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일이었고 네. 그래서 좀 우울해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요. 되게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오디션 얘기를 이어가면 오징어 게임 제가 알기로는 오디션도 보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봤었죠. 보셨는데 또 너무 친하신 박혜수 씨도 오징어 게임 오디션을 봤고 네. 출연하셨어요. 시즌 1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 맡으셨고 근데 같이 오디션 보는 것도 알고 했는데 박혜수 씨는 들어가고 함께 못 하셨잖아요. 네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그때 좀 어떠셨어요? 저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내가 떨어져서 아쉬운 건 솔직히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진 이미 오디션은 떨어지러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멋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격은 없었는데 같이 양자물리학이란 영화 이후에 같이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 계속 했었는데 같이 연기를 못 해본 그 기회가 없어진 게 그건 아쉬웠죠. 맞아요. 형이 된 건 너무 좋고 제가 떨어진 건 아무렇지 않았는데 같이 한번 연기를 해볼 기회가 사라진 게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 네네. 지금 잠깐 이제 인철수 배우 연예 활동 얘기를 해보면 소속사가 송중기 씨 회사죠. 네 맞아요. 송중기 씨를 처음 본 게 빈센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빈센조 때 처음 만나게 맞죠. 됐어요. 그러면 빈센조 끝나고 송중기 씨가 그 소속사로 영입을 직접 하신 건가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임철수 배우님 송중기 씨보다 한 살 형이죠. 네, 맞아요. 왜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송중기 씨 신작 드라마처럼 커피차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경원 형이랑 네. 오이식 배우와 같이 그래서 이 두 양반 보통 사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임철수 배우님의 송중기 어떤 사람인가요? 한 살 동생인데 형이에요. 되게 어른스럽고 네. 되게 많이 배우죠. 진짜 많은 얘기를 뭐 주제와 상관없이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정말 친구 같다가 동생 같다가 형 같다가 동료 같다가 정말 많은 얼굴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죠 저한테. 혹시 그럼 송중기 씨, 그러니까 조카 송중기 씨 애들도 보셨나요? 네. 되게 이쁠 것 같죠.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진짜 아무튼 그래서 많이 이래저래 두 분 어떤 사이일까 궁금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는 좀 김선호 배우랑도 연극 맞아요. 행복을 찾아서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맞아요. 김선호 배우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임철수 배우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본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화를 내는 것도 선택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화를 내는 것도 선택이다라는 말은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 특수한 사람 아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화를 내는 것도 선택이다. 이거 임철수 씨의 삶의 지론인가요, 평소에? 제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놨다면 정말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은데 저는 어떤 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네. 진짜 많이 봤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네. 화는 선택이다라는 문장은 없지만 그건 제가 생각한 거지만 그 책을 보고 거기에 그런 말들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래서 맞네. 잠깐 1초 사이에도 내 선택은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럼 1초를 참지.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너무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1, 2권을. 미움받을 용기에서 이 명대사가 나오는군요. 예, 근데 특히 1권에 야, 진짜 많이 봅니다. 그 책은. 미움받을 용기 갑자기 또 판매량 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댓글 보니까 다음 작품은 뭔지도 물어봐 주세요라고 네. 하셨어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안 그래도 저도 질문해 하고 있었는데 올 연말까지 촬영 스케줄 다 차셨죠? 예, 이제 두 작품 이제 촬영 곧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계속 직구하고 스터디했던 이유가 작품 준비도 하고 멘탈도 관리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그랬던 거였는데 작품 명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너무 또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책이. 근데 그 두 작품 말고 이미 찍어놓은 것도 한 편 있지 않나요? 예, 그것도 이제 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찍었던 작품이 스프릿 핑거스라는 작품인데 영화예요, 드라마요? 드라마예요. 웹툰 원작으로 되게 유명한
근데 이제 그 작품도 제가 되게 애정했던 작품인데 그 작품도 이제 드디어 나온다고 했었고 이제 뭐 특별 출연 찍은거나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차차 이제 올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음 뭐 차기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네네. 시청자분들이 임철수 씨의 다음은 뭘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네요. 기대되죠. 감사합니다. 힌트 없나 나오는데 다음에 좀 어떤 모습 저희 기대해도 될지 어떤 모습으로 좀 나오실지 약간 힌트 좀 주세요. 저기 나야님 힌트 없나요? 이게 되게 또 같지만 또 다른 역할일 수도 있고 네. 완전 다른 역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저는 보여드리는 모습이 아직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스터디도 많이 하는 거고 더 많은 삶을 좀 관찰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 전의 모습은 또 잊혀질지 안 잊혀질지 모르겠지만 네. 또 다른 또 가능성을 열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설레어요. 저 구독자분들 조금 힌트 없나요, 더? 힌트는 너무 스폰가요? 네, 힌트는 차차 또 이게 끝까지 항마하시네요. 네, 지금까지 진짜 임철수 배우님 말씀 잘 들었고 임철수 배우님을 통해서 위지의 철수에 대해서 위지의 철수. 지금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방송 임철수 배우 방송 끝나고 잠시 후에 2부에서 여의도 브라더스 나와서 생생한 여의도 얘기 이어갈 테니 방송 끊지 마시고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인물 전파사 주인공 임철수 배우였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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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